우리가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하게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주 일타 강사가 명리학 박사인 제가 좋은 이름이란 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지을 때도 과연 그 명리학자가 제대로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어떤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철학관이 아니라 스스로 셀프 장명을 할 때도 이런 기준으로 이름을 지으면은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이름의 기준이란 건 성별에 맞는 이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자는 그 이름이 남성스러운 이름이어야 되고 여자는 여성스러운 이름이어야지 그게 좋은 이름인 거예요. 중성적인 이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요새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좀 PC주의가 있어가지고 남자애들을 뭐 좀 여성스러운 이름, 여자 이름을 남성스러운 이름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인 겁니다. 남자는 남자다운, 그러니까 남자 이름이죠. 우리가 시속적으로 말하는 남자 이름으로 줘야지 남자다운 삶을 사는 거고, 여자는 여자다운 이름을 지어야지 여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자신을 묘사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그것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여자 이름을 짓는다, 남자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남성스러운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 세대들이 그게 많았죠. 옛날에 뭐 성별 감별을 잘 못했을 때 옛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아들을 좀 원했는데 그래서 미리 남자 이름을 딱 지어놨는데 태어나 보니까 딸인 거야. 이름을 안 고쳐. 그래서 옛날 어머니 세대들 중에서는 남자 이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팔자가 센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노릇하는 거예요. 씩씩하게 태어났으니까. 무능한 남자 데리고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았던 거죠. 중성적인 이름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다운 이름, 여자는 여자다운 이름.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고통스러워요. 막 출석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실제로 여자분인데도 남자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막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 딱 부르면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들 들었을 땐 다 남자 이름인데 당사자는 여자거든요. 본인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흔하지 않은 이름.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자꾸 이름을 유행 따라 지으려고 해. 그거 정말 멍청한 행동이거든요. 주기별로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죠. 뭐 한때 뭐 민준이 참 많이 쓰였어. 뭐 서유리, 한유리, 무슨 서윤이, 이런 이름들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이게 이름이 동명이인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이름이 보통 두 자잖아요. 외자도 있긴 하지만은 두 글자 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의 선택폭이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아요. 뭐 이름 뭐 김하이폰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세 글자, 네 글자, 뭐 다섯 글자 이름 진짜 그건 흔치 않잖아요. 보통 두 잔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동명이인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요. 동명이인이 많을수록 절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이치가 그래요. 세상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고 우수한 거는 다 소수예요. 이게 흔해 빠지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그 기질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개인이 소망하는 바가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와 상대방을 구분짓는 목적을 가진 게 이름이에요.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모르니까 야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있으니까 뭐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동명이인이 많다는 건 그렇죠. 내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이랑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은 절대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 짓는 이름, 이것만큼 멍청한 행동이 없다니까요. 어떤 반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 민준이가 4명이야. 그러면 민준이라는 게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애들 쓰는 거잖아요. 나와 상대방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도 혼란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이름의 조건 중에 어감이 좋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감이 있죠, 말에. 이것 좀 어떻게 보면은 성명하고 공부 안 하더라도 너무 이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건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특히 부모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 이거
제 장명 개명할 때마다 꼭 나오는 이름도 있어요. 특히 개명할 때마다 어떤 이름 많이 나오냐면 진아야, 진아. 근데 성이 조씨예요, 조씨. 조진아야, 조진아. 아, 진아라는 이름 자체 예쁘죠? 예쁜데 문제는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요. 뭐 김진아, 이진아도 아니야. 조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진아라는 게 어때요?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되게 어감이 안 좋죠. 뭘 조졌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보면. 비슷한 예로 가린이도 있어요, 가린이. 가린이 얼마나 예뻐요, 이름이. 근데 마시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마가린이야, 마가린. 뭐 남편은 그럼 무슨 버터예요? 뭐 아니면 뭐 빵인가? 우리가,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생각 없이 많지는 않은데 꾸준하게 매년 나와요, 이런 이름들 자체가. 그러니까 어감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뜻이 좋아도 어때요? 그 어감 자체가 좋지 않은 이름, 그러니까 놀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남자답다, 남자답지 않다 이거하고도 맥락이 비슷한 건데, 사람은 아무리 성명학적으로 이렇게 이론이 어떠고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놀림감이 된 이름은 절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 당사자의 자존감이 팍팍팍 떨어지거든.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아, 놀림감이 된 이름 자체가 좋을 리가 없죠. 당사자는 스트레스라니까요. 그 이름이 자부심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름 무조건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놀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뜻이 아무리 뭐 특히 한자로 아무리 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조지나 뭐 남자는 뭐 족같이, 아, 그런 이름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짓는 거예요. 아무리 한자로 뭐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놀림을 받을 만한 이름들이 절대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있죠. 좋은 이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든지 사고를 친 사람들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명학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뭐 유영철, 고유정 이런 이름 자체가 자부심이 있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장명할 때 살아있는 유명인은 가급적 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죽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사고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있어요. 연예인이든 정치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막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이야. 근데 아닌 말로 사람이 당장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이 사람이 무슨 뭐 사람을 때렸다든지 뭐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거하게 일으켜요. 그럼 어때요? 그 이름 자체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과 동명이인인 사람도 그 이미지가 묻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이미지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유영철이란 이름이 이름 자체가 뭐 성명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름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영철, 그것도 유씨, 유영철을 왜 자꾸 기피해요? 왜?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희대의 살인마기 때문에. 고유정도 똑같아요. 유정이란 이름이 뭐 성명학적으로 그렇게 나쁜 이름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유정 중에서 고유정, 고씨의 고유정 왜 피하는데요?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그 사고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유명인을 이름을 따고 싶다. 그럼 이미 죽은 사람, 사고 안 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욕될 게 없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은 사고를 못 치잖아요. 근데 이미 살아있는 유명인은 장명을 할 때 장명 요소에 좀 배제를 해야 돼. 그 사람이 내일 당장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유명인 이름을 따는 거는 뭐 동양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죠. 외국 축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호날두라는 사람 있죠. 호날두라는 게 원래 미국 대통령 로날도 대통령 이름을 따와가지고 호날두라고 지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뭐 이미 죽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 따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동틱한 이름. 아동틱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예쁘죠.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언제까지고 내 새끼가 5살, 6살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식이 언제나 그렇게 유아로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때가 되면 나이를 먹고 뭐 10살, 20살, 뭐 30살, 40, 50 계속 나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직업을 가지겠죠? 그럼 직업을 가질 때 권위가 중요한 직업을 가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동틱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직업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샛별이란 이름을 딱 지었어요. 내 딸인데 너무 귀엽고 예뻐서 샛별처럼 살으라고. 근데 어릴 땐 좋아. 막 예쁘다고 해. 근데 나이를 한 40 먹고 이 사람이 법조인이 됐어요. 김샛별 변호사님. 여러분들은 이 김샛별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고 싶나요? 맡기고 싶나요? 아, 법조인, 법률 대리인이 이 사람 말고 많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의도치 않은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실제로 뭐 이름이 샛별이라고 하더라고 뭐 재판 못 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경험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김샛별이란 이름이란 것 자체로 이 사람의 권위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직업이 뭐 예술인이라든지 막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각광받을 수 있긴 해요. 뭐 샛별이, 달님이, 햇님이 이런 이름 같은 경우는 예술가 한다 그러면은 작가나 예술가라면 되게 각광받을 수 있는 이미이긴 하거든. 예쁘고 되게 신선하잖아요. 근데 법조인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대표, 이달림 대표님 막 이래버리면은 초면 이미지 자체가 어때요? 낮잡아 보인다고요. 신뢰도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직업 자체를 확실히 예술인이나 작가로 가지 않을 이상 그렇게 아동틱한 이름은 좀 버리셔야 돼요.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요. 그냥 예쁜 거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언제까지나 5살, 6살이 아니에요. 나이 먹고 늙어간다고요. 직업도 갖게 되고.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름 평생을 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성명학 이름을 지을 때 사주의 부족한 부분, 필요한 것을 보완해주는 이름들. 우리 장명, 계명이라는 게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게 호명하려고만 짓는 건 아니에요. 호명하기 위해서 짓는 거면 뭐 개똥이, 새똥이 그냥 그렇게 지어도 돼요. 뭐 돌쇠, 언년 이렇게 지어도 된다니까. 호명만 할 거면. 아니면 무슨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뭐 1번, 465번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자체가 그 사람 인생에 뭔가 조금이라도 득이 되라고 그렇게 의미를 붙는 거거든요. 그 중에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름. 사주마다 완벽한 사주는 없어요. 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다. 뭐가 꼭 필요한데 갖춰져 있지 않다. 그걸 사주학 용어로 용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름들. 한자마다 그런 자원오행이라고 해서 한자마다 가지고 있는 오행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 성명학을 자원오행 성명학이라고 해요. 성명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핵심인 이유가 다른 장명법을 아무리 배웠어도 자원오행 성명학을 쓸 줄 모르면 그건 반쪽짜리 장명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주를 못 보는 사람은 장명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장명소라고 해가지고 사주는 안 보면서 장명만 해주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절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주를 할 줄 몰라도 장명을 할 수는 있거든요. 장명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건 반쪽짜리 장명법이에요. 궁극적으로 사주를 볼 줄 알아야지. 이 사주는 뭐가 결점이 있네, 뭐가 있어야 하네. 이게 파악이 된 사람만이 온전한 장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각자 사주가 있고 그 사주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름들. 비유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사주가 몸이라면 이 이름은 옷 같은 거예요. 물론 옷이 더 중요하긴 해요. 사주하고 이름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지 같아도 이 성공하는 사람들 있죠. 막 이상한 이름이라도. 그 사람들은 사주가 압도적으로 압살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사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결점이 있을수록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사람이 외모가 평범해도 옷을 잘 입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돋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뭐 현빈처럼 뭐 그 사람이 외모가 좋으면 아무거나 뭐 갖다 입혀도 뭐 거적대기를 입혀도 빛나는 사람인데 비유하자면 그렇죠. 사주가 너무 좋으면은 별 해괴한 이름을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주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주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대부분 다 결점이 있어요. 그 결점을 덮어줄 수 있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1, 2부로 나눠봤고요. 너무 길어질까봐 오늘은 여기 1부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다음 2부 때 뵙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